20년 동안 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게 잔치날 망신을 줘? 친정도 없는 게 어디서 이런 짓을 해? 불같은 목소리가 저택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십 명의 친지가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시어머니 춘자 씨가 며느리 미영 씨의 팔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도 오늘은 할 말을 해야겠어요. 할 말? 내가 뭔 할 말이 있어?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지 못해. 춘자 씨가 미영 씨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미영 씨가 비틀거리며 잔치상 모서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소매가 걷히며 손목 가득 멍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4시부터 혼자 몇십 인분의 잔치 음식을 준비하다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같은 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니 창피하시게. 둘째 며느리 서희 씨의 냉소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가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춘자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것은 시할머니 이분이 여사의 팔순 잔칫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가 끝날 때 이 집안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이 집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인공 미영을 위한 응원 댓글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시댁 주방에 불이 켜졌어요. 한미영이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고 골목 가로등 불빛 하나만이 주방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들 뿐이었죠. 미영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시할머니 이분이 여사의 팔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죠. 친지 몇십 명이 모이는 큰 자리였습니다. 전날부터 불려둔 콩과 손질해둔 나물들이 찬장 가득 쌓여 있었죠. 육수는 어제 저녁부터 우려두었고 전 재료는 사흘 전부터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영 씨 혼자 한 일이었죠. 거실에서 춘자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육수 냄새가 왜 이리 약해? 할머님 생신인데 정신 차리고 신경 좀 써. 미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국자를 들고 솥을 저었어요. 대답을 해도 하지 않아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영 씨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건 25살 여름이었죠. 그의 가을 친정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로부터 반년 후 친정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25의 새댁이었죠. 의지할 곳은 시댁뿐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춘자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춘자 씨가 미영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목소리가 유난히도 부드러웠죠. 표정도 다정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지금 시댁 살림도 낯선데 경기도 땅을 어떻게 혼자 관리하니? 내가 대신 해줄게. 위임장 하나만 써줘. 나중에 내가 직접 하고 싶을 때 돌려주면 되잖아. 갓 부모를 잃고 넋이 나간 25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음직스러웠고 달리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임장 용도란에는 관리 목적 위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각 권한은 어디에도 없는 서류였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긴 25의 눈에 그 글자들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춘자 씨는 그 위임장으로 2년 안에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미영 씨는 20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죠. 잔치 준비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그 말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뜨거운 솥 앞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소매로 닦으며 다음 음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깥은 이제 완전히 밝아 있었죠. 오전 6시가 되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2시간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전 반죽을 만들고 갈비찜 양념을 재우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의 20년은 오늘 같은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명절, 제사면 제사였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제사상을 혼자 차렸어요. 시아버지 기일, 시할아버지 기일, 친정 어른들 기일까지 미영 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제사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 스스로도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20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날은 친정 부모님 기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은 10월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일은 이듬해 2월이었습니다.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미영 씨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성묘 한 번 제대도 가지 못하는 해가 20년째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일에 성묘라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춘자 씨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시집온 애가 무슨 맨날 친정이야. 기일에 성묘 한번 가는 것도 항상 눈치 보며 말해야 했었죠. 미영 씨는 그날 저녁 부엌 찬장 뒤에 쪼그리고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몰랐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리가 저려 있었습니다. 남편 이대호 씨는 그 장면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대호 씨는 가족들끼리는 입을 닫고 사는 게 집안이 편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묻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영 씨가 지쳐 보여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관심인지 외면인지 대호 씨 자신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한철수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사업 때문에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춘자 씨가 번번이 가로막았습니다. 친정 오빠가 시댁일을 자주 물어보는 건 안 좋아. 여기가 내 친정은 아니잖아. 미영 씨는 점점 오빠에게 전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통화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춘자 씨가 주방을 들락거렸습니다. 미영 씨는 그럴 때마다 오빠에게 그냥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밝게 유지했습니다. 철수 씨는 여동생의 그 밝은 목소리가 늘 마음에 걸렸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던 철수 씨가 한국 땅을 정리하려고 서류를 떼러 갔습니다. 자신의 땅 옆 구역에 개발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토지 등본을 발급받다가 우연히 여동생 몫의 땅을 조회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미영 씨 몫의 땅이 이미 20년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았습니다. 명예 이전 경로를 차근차근 따라갔습니다. 한미영에서 오춘자로, 오춘자에서 외부 매수인으로, 매각 대금의 흐름을 추적하자 일부가 이대성 씨 사업 초기 자금으로 들어간 계좌 내역이 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그 서류들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위임장 하나에 속아 아버지가 남긴 땅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진작 확인했어야 했다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가까이 있었다면
캐나다로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뒤따랐습니다. 철수 씨는 서류를 챙기고 1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말할지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가족끼리만 있는 조용한 자리는 춘자 씨가 덮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팔순 잔칫날을 택했습니다. 친지 몇십 명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철수 씨는 오전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짐도 풀지 않고 동생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 씨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손에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철수 씨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미영 씨가 오빠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여기를?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어? 철수 씨가 여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뒤에서 주방을 나오던 춘자가 철수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철수 씨가 춘자 씨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1년치 준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시댁 대문이 열렸습니다. 시동생 이대성 씨와 그의 아내 김서희 씨가 들어섰습니다. 서희 씨는 고급 코트를 걸치고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었습니다. 대성 씨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옷차림은 잔치 자리라기보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뒤이어 시누이 이수아 씨가 친구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주방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춘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아들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대성아, 서희야 왔어? 어머, 서희 너 오늘 옷 정말 예쁘다. 역시 대성이가 복이 있어. 서희 씨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핸드백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방 쪽을 흘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음식한다고 고생하셨죠. 그런데 오늘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제 친구들도 오거든요. 친구들이지만 사업 파트이기도 해서 소개차 데리고 왔어요. 미영 씨가 주방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서희 씨는 그 대답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이미 춘자 씨와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의 대답 따위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성 씨가 소파에 깊숙이 기대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갈비찜도 하셨죠? 저번에 갈비찜 맛있더라고요. 문어 숙회도 꼭 해주세요. 그러고는 새 사업 계획서를 꺼내 거실 탁자에 펼쳐놓았습니다. 신규 지점을 하나 더 냈다는 이야기를 춘자 씨에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늘고 있다는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대성 씨의 사업 시작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그렇게 조용히 듣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시누이 수아가 주방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언니,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할머니 팔순이라 친한 친구 3명 데려왔는데 음식 넉넉하게 준비 좀 부탁드려요. 미영 씨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 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미영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준비해야 할 음식이 또 늘어났지만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일에 표정을 바꾸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친지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잔치 음식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누구도 그 냄새가 새벽 4시부터 혼자 서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춘자 씨가 상석에 앉아 손님들의 인사를 받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지 여러 명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서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손도 빠르고 음식도 잘하시고 형님 없으시면 어머님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친지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춘자 씨가 참 잘해주나 보네. 엄청 잘해주니. 이렇게 또 정성 들여서 음식도 준비해주고 하는 거지. 대성 씨가 그 말을 받아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친정 없는 형수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고 딸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일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춘자 씨가 흡족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었으면 미영이 어쩔 뻔했어. 그런데 고마운 줄 알아야 할 텐데. 서희 씨가 치고 대성 씨가 받고 춘자 씨가 마무리 짓는 구조였습니다. 2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것이 잔인한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주방 안쪽에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미영 씨는 속으로는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될 수가 있을까요? 생각했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솥 앞에서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거실의 소리가 주방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벽이 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미영 씨가 듣는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이대호 씨는 거실 한쪽에 앉아 친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아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에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20년 동안 미영 씨가 봐온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시할머니 분이 여사가 그 문틈으로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희 씨의 말이, 대성 씨의 말이, 춘자 씨의 말이 낱낱이 들렸습니다. 분이 여사의 손이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몇십 년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와 말들이 한 줄씩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주방까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영 씨는 흘러내리는 땀을 소매로 닦으며 다음 음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릎이 더 이상 버텨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미영 씨는 새벽 4시부터 10시간째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무릎 아래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하얀 점들이 명멸했습니다. 싱크대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몇십 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지들이 음식을 맛보며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비찜이 맛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전이 바삭하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춘자 씨가 상석에 앉아 손님들의 칭찬을 흐뭇하게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음 상을 준비했습니다. 손에 기름 튄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뜨거운 솥에 가까이 서다 보니 팔뚝에도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쑤시던 오른쪽 손목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후식 준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서희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빈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져다 놓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릇을 싱크대 옆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갈비탕 국물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다시 간 봐주세요. 미영 씨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동서는 주방을 나가며 거실 친지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식간이 항상 아슬아슬해요. 어머니가 옆에서 맛을 잡아주시니까 완벽해진 거죠. 친지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미영 씨는 뜨거운 솥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워낙 많이 삼켜온 탓인지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넘기면 된다. 미영 씨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간을 보려고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인지 너무 오래 참아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 씨는 또 서희 씨가 들어오는 줄 알고 몸을 돌렸습니다. 아니면 수아 씨가 음식을 더 달라고 하러 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또 누군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아. 미영 씨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빠 한철수 씨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긴 비행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철수 씨가 주방 안으로 들어서며 여동생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방의 솥이 끓는 소리도 거실의 웃음소리도 잠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췌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손등에는 기름 튄 자국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팔뚝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서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캐나다에서 영상 통화를 할 때 보던 얼굴과 달랐습니다. 영상 통화 때 미영 씨는 늘 밝은 척을 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힘겹게 꺼낸 말이었는지 지금 이 얼굴을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미영 씨가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런데 한국에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오늘 이 집에 잔치가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반가움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춘자 씨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소리를 할지 벌써 귀에 선했습니다. 오빠가 잔치 자리에 와서 한바탕 소란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영 씨는 오빠를 반기는 것과 걱정하는 것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철수 씨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 땅 어디 있는지 알아? 미영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땅.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0년 전 춘자 씨가 위임장을 받아간 이후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꺼내려 할 때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묻혀버린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관리해주고 있을 것이라고 언젠가는 돌려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확인했다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외면했습니다. 그건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아, 그 땅이 없어졌어. 철수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주방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솥에서 육수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지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오빠. 등기부 등본에 춘자 씨 이름이 있었어. 내 땅이 춘자 씨 명의로 넘어갔다가 팔렸어.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미영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싱크대 손잡이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떨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도장을 찍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관리해주겠다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달리 믿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믿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철수 씨가 여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오빠만 믿어. 오늘 내가 다 말할 거야. 더 이상 혼자 안고 있지 마. 미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몇십 명의 친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주방에서 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에 20년이 끝나야 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잔치는 한창이었습니다. 친지 몇십 명이 상 앞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뒤섞여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할머니 이분이 여사의 팔순을 축하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잔치상 위로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미영 씨가 혼자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때 한철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주목해 주세요. 거실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품에서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온 서류들이었습니다. 춘자 씨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급히 다가가 철수 씨의 앞을 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뭐 하시려고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죠? 분위기 망치면 절대 가만 안 있어요. 철수 씨가 춘자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0년입니다. 대성 씨가 벌떡 일어나 철수 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철수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 파악 좀 해요. 할머니 팔순인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편 이대호 씨도 달려왔습니다. 철수의 반대편 팔을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만 참으시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요. 미영 씨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오빠를 막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한 상황이 되면 언제나 그 앞에 서서 막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혼자 울어도 친정 기일의 성묘. 한 번 못 가도 한 번도 나서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오빠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대호 씨가 멈췄습니다.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비켜요. 단 2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2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주방의 칼질 소리가 찬장 뒤에서 소리 없이 울던 밤들이 친정 기일에 혼자 가슴을 쥐어뜯던 시간들이 그 두 글자 안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미영 씨가 먼저 꺼낸 말이 얼마나 없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두 글자의 무게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호 씨가 자신도 모르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철수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하나둘 멎었습니다. 친지들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저는 한미영 씨 친정 오빠 한철수입니다. 20년 전 저와 미영이는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으로 경기도 땅을 각자 정상 상속받았습니다. 제 땅은 지금도 제 명의로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몫의 땅은 상속된 지 2년 만에 오춘자 씨 명의로 넘어갔다가 외부에 매각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펼쳐들었습니다. 친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건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위임장 사본입니다. 용도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관리 목적 위임. 매각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성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땅은 어머니가 세금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정리한 거야. 형수도 알고 있었다고. 철수 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각 대금의 흐름입니다. 땅을 판 돈 일부가 이대성 씨 사업 초기 자금으로 들어간 계좌 내역입니다. 대성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희 씨가 남편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그게 사실이야? 대성 씨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한 거야?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나는 몰랐잖아. 당신도 그 돈으로 산 명품백 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잔치자리 한복판에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미영 씨가 서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춘자 씨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땅이었습니다. 25의 미영 씨가 도장을 찍던 그날, 그 땅은 이미 사라질 운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으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찬장 뒤에서, 화장실에서, 이불 속에서 혼자 울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미영 씨가 몇십 명의 친지가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 씨가 여동생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내가 진작 확인했어야 했는데. 미영 씨가 오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호 씨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계좌 내역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동생의 이름이, 그리고 아내의 이름이 한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호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자 씨가 울부짖으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대호야,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대호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미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영아, 내가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미영 씨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잡힌 채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춘자 씨가 악을 쓰며 달려왔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 집 먹여 살렸는데 땅 하나 정리한 게 무슨 대수야. 배은망덕한 것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지만 단호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시할머니 이분이 여사가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팔순이라고 믿기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한 발 한 발이 단호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거실 바닥 위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몇십 명의 친지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다투던 대성 씨와 서희 씨도 입을 닫았습니다. 악을 쓰던 춘자 씨도 멈췄습니다. 분이 여사가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춘자 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표정을 바꾸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잔치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분이 여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 하나로 춘자 씨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분이 여사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미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손주 며느리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팔순의 손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분이 여사의 손에 이끌려 일어섰습니다. 두 다리가 떨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분이 여사가 미영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이 집 진짜 며느리가 바닥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한마디가 거실에 담담하게 울렸습니다. 분이 여사가 천천히 돌아서서 춘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춘자야. 나 귀 안 먹었고 눈도 멀지 않았어. 내가 몸이 늙고 병들어도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건 우리 손주 며느리밖에 없었지.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거실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지켜보며 쌓아온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분이 여사가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쥐고 다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친지들이 그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건 내가 10년 동안 적어온 거야. 수첩을 펼쳤습니다. 미영이가 친정 부모님 기일에 혼자 부엌에서 울던 날짜. 내가 미영이 오빠 연락도 못하게 막은 날. 명절마다 이 집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간 사람이 누군지. 손님 몇십 명 잔치 음식을 혼자 준비하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은 날들이 전부 여기 있어. 친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첩 속 이야기들이 오늘 하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분이 여사가 수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5년 전에 직접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이야. 그때 이미 알았어. 미영이 땅이 어디로 갔는지. 춘자 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어. 내가 스스로 돌려줄 날을. 양심이 있다면 제 발로 미영이 앞에 나설 거라 생각했어. 5년이 지나도록 모르는 척이더구나. 분이 여사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보며 쌓아온 슬픔이 5년 동안 기다리며 버텨온 인내가 함께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80년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분이 여사가 지팡이를 들어 잔치상을 내리쳤습니다. 쨍랑. 화려하게 차려진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갈비찜이 엎어졌습니다. 문어 숙회가 흩어졌습니다. 정성껏 담아낸 전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미영 씨의 손으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10시간 동안 무릎이 꺾이도록 서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분이 여사가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생일상이냐? 미영이 피눈물로 차린 상에 앉아서 내 팔순을 축하해. 이 상은 사람 먹는 상이 아니야. 사람 잡는 상이지.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지 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맞장구를 치던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분이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실벽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 여사가 지팡이를 들어 이번에는 대성 씨를 향해 겨눴습니다. 대성아, 형수 땅 판 돈으로 내 사업 시작한 거 나는 다 알아. 그 돈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지점도 늘리고. 대성 씨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희 씨가 남편에게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게 사실이에요? 그 돈이 형수 돈이었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대성 씨가 서희 씨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도 그 돈으로 산 명품백 아직 옷장에 있잖아. 그건 당신이 사준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두 사람이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쌓아 올린 것들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분이 여사가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아 손녀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수아야, 너는 20년 동안 오빠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손 내밀었지. 그 사실을 알기나 하느냐?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춘자 씨가 울부짖으며 분이 여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 이 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분이 여사가 그 모습을 오랫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자야, 나한테 빌지 마라. 내가 빌어야 할 사람은 나 아니야. 춘자 씨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분이 여사가 그 소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선 채로 친지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확인하듯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가 똑똑히 보고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겠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8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이 여사의 지팡이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 바닥 위에 울렸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분이 여사가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침 10시였습니다. 시댁 거실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춘자 씨, 대성 씨, 서희 씨, 수아 씨가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마다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틀 전 잔치 자리에서 7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 여사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른쪽에 미영 씨가 앉았습니다. 왼쪽에 한철수 씨가 앉았습니다. 남편 이대호 씨는 미영 씨 뒤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분이 여사가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분이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춘자야. 춘자 씨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자신의 이름 두 글자가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땅 매각 대금에 20년치 이자 더해서 계산해라. 2달 안에 미영이에게 돌려줘라.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법원에 간다. 나이가 8순이지만 법원 갈 기력은 있어. 춘자 씨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 돈을 어디서 다 구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미영이한테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분이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빌지 말고 미영이한테 빌어라. 춘자 씨가 몸을 돌려 미영 씨 앞에 엎드렸습니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잘 관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제발 용서해줘. 미영 씨가 춘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미영 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영 씨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용서도 거절도 아닌 얼굴로 한참 동안 춘자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사람이 춘자 씨라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 있던 것은 언제나 미영 씨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못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거실에 울렸습니다. 분이 여사가 이번에는 대성 씨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대성 씨가 분이 여사의 눈을 피했습니다. 대성아, 형수 땅 판 돈이 내 사업 미천에 섞여 있어. 그 빚 정리되기 전까지 이 집 경조사 일체 내가 책임져라. 제사도 명절도 손님 치레도 전부 내 손으로 해라. 형수 손은 이제 없다. 대성 씨가 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희 씨가 차갑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를 왜 봐요?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 돈 받아 챙긴 거 당신이잖아요. 대성 씨가 서희 씨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도 그 돈으로 옷도 사고 가방도 산 거야. 그게 뭔지 알고 들고 다녔어? 그건 당신이 사준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분이 여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쳤습니다. 쿵! 2사람이 동시에 입을 닫았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분이 여사가 잠깐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들켰다는 사실에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분이 여사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2사람 다 들어라. 변명은 필요 없다. 형수 앞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대성 씨가 마지못해 미영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꺼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희 씨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분이 여사가 수아 씨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앞으로 오빠 집에 발 들이려면 형수한테 먼저 허락받아라. 형수가 된다고 해야 들어올 수 있어. 수아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 집이고 엄마 집인데 형수 허락을 왜 받아요? 분이 여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하다고? 형수가 20년 동안 당한 게 얼마인데.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야. 수아 씨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이 여사가 춘자 씨, 대성 씨, 서희 씨, 수아 씨를 모두 내보냈습니다. 거실에는 미영 씨와 철수 씨, 그리고 대호 씨만 남았습니다. 분이 여사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영아, 이건 내 명의 땅이야. 오늘 땅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뒀다. 내 아버지 땅값엔 못 미치지만
우선 이거라도 받아라. 이 집에선 고생한 모든 보상은 내가 해주마. 미영 씨가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이 여사가 이번에는 낡은 편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봉투 표면이 달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오래 간직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20년 전 내 아버지가 내 손에 직접 쥐어준 거야. 딸이 시댁에서 외롭지 않게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셨어. 그 부탁을 내가 다 지키지 못했구나. 분이 여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미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였습니다. 미영 씨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시던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글씨였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멀리서도 항상 내 편이란다.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라.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삼켜온 울음이었습니다. 찬장 뒤에서, 화장실에서,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던 날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25의 미영 씨가 혼자 감당해온 20년이 그 울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 여사가 미영 씨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영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철수 씨가 여동생 곁에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캐나다에서 혼자 서류를 챙기며 버텨온 1년의 시간이 그제야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작 확인했어야 했다는 자책이, 여동생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호 씨가 천천히 미영 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20년 동안 눈 감고 살았어. 어머니 편한 게 집안 편한 거라 생각했어. 아내가 어떻게 하루를 버티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미영 씨가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미영 씨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요. 대호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밖에서 대성 씨와 서희 씨가 서로를 탓하는 소리가 간간히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안방의 고요함과 대비되어 더욱 비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분이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미영 씨가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가슴 위에서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골목 안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1층에 조그마한 한식 밥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간판이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글씨도 없었습니다. 붓으로 직접 쓴 것 같은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멈춰서서 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느껴지는 간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밥상. 네 글자였습니다. 미영 씨가 차린 가게였습니다.
분이 여사에게 받은 땅을 정리한 돈과 춘자 씨에게 돌려받은 매각 대금을 합쳐 시작한 자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이 5개였습니다. 주방도 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면 늘 자리가 찼습니다. 예약 없이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콩나물국밥, 두부조림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살아생전 즐겨 드시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메뉴를 정하던 날 밤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된장찌개는 아버지가 아침마다 드시던 것이었습니다. 제육볶음은 명절 전날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주시던 음식이었습니다. 콩나물국밥은 어머니가 아버지 생일마다 끓여드리던 것이었습니다. 두부조림은 미영 씨가 어릴 때 아버지 무릎에 앉아 함께 먹던 반찬이었습니다. 그 메뉴판을 완성하던 날 밤 미영 씨는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문 앞 작은 칠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년간 시댁 주방에서 익힌 손맛입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쩜 이렇게 손맛이 좋으세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미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연습했거든요. 손님이 그 말의 깊이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냥 웃으며 된장찌개를 한 숟갈 더 떴습니다. 미영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잠깐 먼 곳을 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이렇게 쓰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오빠 한철수 씨는 한두 달에 한 번은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가게 홀서빙을 자처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는 오빠를 보며 미영 씨는 처음에 말렸습니다. 캐나다에서 바쁜 사람이 이런 일까지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못 도왔잖아. 이거라도 해야지. 미영 씨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테이블을 닦는 모습을 보며 괜히 눈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남편 이대호 씨는 가게 배달을 맡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행동이 늘었습니다. 새벽에 미영 씨보다 먼저 일어나 장을 봐왔습니다. 무거운 식자재는 반드시 자신이 들었습니다. 미영 씨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말없이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주방 근처에도 오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그것이 대호 씨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대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된장찌개 특히 맛있었어. 미영 씨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날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걸어온 여자에게 옆에 누군가 걷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할머니 분이 여사는 가게 구석 단골 자리가 생겼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이었습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다 드시고 나면 빈 그릇을 바라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미영 씨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주방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80이 넘은 분이 여사가 매주 이 골목까지 걸어온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분이 여사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된장찌개를 드시는 분이
여사의 모습이 미영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풍경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소식도 달라졌습니다. 춘자 씨는 매각 대금을 토해낸 뒤 혼자 빈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손톱은 꿈도 못 꿨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조사 때마다 누군가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를 부려먹던 자리에 이제는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성 씨는 사업 자금 출처가 거래처에 알려지면서 파트너들이 하나씩 발을 뺐습니다. 새로 지점을 낸 가게 두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잘 나가던 명품 시계는 손목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서희 씨와 매일 다퉜습니다.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처음부터 그 돈 받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도 그 돈으로 잘 살았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해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남처럼 지냈습니다. 가끔 경조사 일을 해야 할 때면 서로 미루다가 결국 둘 다 하게 되었습니다. 분이 여사의 선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수아 씨는 형수의 허락 없이는 오빠 집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분이 여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분이 여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형수한테 전화해라. 아가씨는 그 뒤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영업을 마치고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올리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 유리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골목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미영 씨는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5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갓 부모를 잃고 넋이 나간 채 도장을 찍던 그날의 얼굴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을 찾아 헤매던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유리에 비친 얼굴과 많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깨가 달랐습니다. 20년 전 그 여자는 기댈 곳을 찾는 얼굴이었지만 지금 이 여자는 스스로 서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밥상. 골목 가로등 불빛이 그 네 글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내 이름으로 밥 짓고 있어요. 골목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미영 씨가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을 향해 걸음을 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대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나란한 걸음이었습니다. 골목 위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밥상 간판이 그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오늘 미영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